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시장 체크 중앙경제부동산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9월 30일. 일단 10월 달을 벌써 넘어가면서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제상을 보통 제가 두 군데 정도 꼭지를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만 체크해 보는데요. 제조업 재고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시장이 안 좋겠죠.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좀 시장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을 이제 세 곡지를 서울 거래 급감,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위기 좀 꺾인 거. 그리고 이 전국 9월에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뭐 꽤 많은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의 거래 현황, 매물 현황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 상황 같이 보도록 하고, 세 번째, 매수 심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5주째 연속인데요. 그 부분이 나타내는 부분이기 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구독자 중에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월세나 이런 거 사시면서 힘드시거나 이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집을 이 기회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자문이 와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잘 사셨어요. 사기금 뭐 최대한 도와드렸고, 또 본인들이 잘 판단하셨고, 그리고 이왕이면 부담되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다시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당, 일산, 과천, 광명, 김포 등 좀 핫하게 떠올랐던 지역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봤습니다. 같이 보면 시장 상황 뭐 예측하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조업 재고율이 경제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부분을 뭐 저는 예전부터 보고 있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 포함해서 전국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월인데 하루 이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뭐 이번 주부터 이제 10월이다라고 봐야겠죠. 10월 첫째 주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분위기는 계속 조정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은 좀 예외적이고요. 지방은 회복을 많이 한 곳들이 거의 없거든요. 강남 마연성 시장 현황 어떻길래 시장 체크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매물이 이제 급증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분석을 어떻게 하냐. 매물 급증의 어떤 분위기가 약간 묘한 부분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연결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저번 주 올렸을 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조업의 취업률이 좀 적다. 파란색. 없다. 거의 제로. 그리고 도리어 건설업하고 이 대면 서비스업도 거의 제로고, 건설업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 외 서비스만 이제, 그러니까 그 외 서비스라는 게 이제 고용 같은 거죠. 고용. 뭐 정부에서 뭐 일자리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서 실효성이 좀 약합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걸 지표로 나타났고, 제조업 분들이 여기 취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2022년 코로나 끝나면서 막 이렇게 취업하는데 다시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했다가 약간 늘어나려고 상반기 하다가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인데요. 그럼 요 구간을 보면은 마이너스 경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증가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제조업에. 그러면 뭐 여러분도 미리 아시지만 이 증가가 안 되는 모습이 이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보면 전 산업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예요. 보시면 이 시기에 2000 이제 여기 보시면 100이 있고 80, 90 있잖아요. 100을 넘으면 좋은 거라고 하는데 100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재고가 적어야 되니까. 이거는 재고율이 이렇게 124까지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죠? 위기가 왔는데 외환위기가 왔죠. 두 번째는 글로벌 금리가 올 때도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선이 꼭지 100 이 근처에 갔어요. 이건 100을 넘었고, 자, 지금 어떤 거예요? 100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이때 분위기랑 좀 그렇죠? 생각해 보시고, 제조업 제조율의 증가는 경제 침체 신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일단 상반기 22년 이후에 잠시 풀어져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100 이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0이라는 수치를 이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100이라는 수치를 기준점을 여기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2015년 16년만 해도 기준점이 요 점이었습니다. 이게 100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조업 이게 올라가는 14, 15, 16 요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은 제조업 재고 비율이 그러면 이거 가중 추산을 갖다가 다시 감산해 가지고 가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감을 하면 이게 100이었으니까 이 95, 100 정도 돼 95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100에 대해서 한 15% 이상 올랐으니까 115, 120 되겠죠? 지금이 120이에요. 근데 이때 보도들이 어떻게 나오냐? 제조업의 재고율이 110%, 120%, 130%면 위험하다. 이렇게 뜹니다. 그 경제의 위험 신호다라고 이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기준점을 갖다 100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아주 나쁜 통계 기법인데요. 대한민국 유독 이렇게 기준점을 갖다 자꾸 올립니다. 2022년 주택가격이 고점이 100으로 기준을 잡고 또 통계를 내고 시작하고 아주 이거 관료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시장 체크가 마치 지금 가격이 정상이고 지금 기준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기도 재고율이 조금 올랐다고 느끼지만 기준점을 바꿨잖아요. 물론 가중치에서 하면 어느 정도 맞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볼 거는 추세가 어때요? 계속 올라갔다가 상반기에 좀 많이 풀어줬잖아요. 풀어줬는데 다시 여기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치고 또 올라가면 여기도 보면 열심히 정부에서 애써서 올라갔다가 치고 올라가면서 터지거든요. 터져서 이제 재고율이 늘어나겠죠. 그럼 요 사이에 만약에 외부 변수가 오면 무조건 이거 올라가는 거고 이 수준입니다. 외환위기 수준.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지표다. 다른 부분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소비자 지수, 뭐 심리 지수는 조금 100을 넘어서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성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자, 아파트 거래량 가보겠습니다. 거래량 가보시면 제가 좀 옮겨볼게요. 거래량 가보시면 그 저를 좀 없애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메뉴가 안 보여가지고. 자, 저를 없애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에서 저 때문에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줬는데 화면에 메뉴판이 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내려오죠. 이렇게.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47,428에서 3040으로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달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9월 달인데 9월 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25% 정도 감소했죠. 전국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달 꺾인다고 뭐 원래는 빠르면 7월이었는데 8월에 꺾였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9월 거래량을 보면 되겠죠. 8월 거래량은 일단 꺾였습니다. 꺾여서 자 하나 볼까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8월 거래량이 43,390이에요. 근데 9월 거래량이 16,890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종이거든요. 거의 8월 이제 9월 말까지 끝났으니까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9월 거래량이 16,880이다. 7월은 47,429, 43,000. 조금 줄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걸 두 배를 한다고 해도 32,000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거래가 급감하겠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도 볼까요, 여러분? 자, 서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짓고 가겠다. 8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9월 1일에 이제 스트레스 DSR 시작됐죠. 그리고 8월 말에 이복현 원장이 그 전세 대출 그 뭐라 그러죠? 그 조건부 대출 집 사면서 하는 조건부 대출에 대해서 전세 끼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걸었어요. 제동을 전은행에 건 건 아니고 한은행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맹점인데요. 서울 전고쯤에 대한 회의라고 썼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누가 봐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4%인데 가격이 5억이었는데 가격이 10억이 됐는데 금리가 2%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부담되는 거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격이 서울은 많이 올라와서 스톱이 된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그 전세 조건부 대출하고 주담보 대출에 대해서 약간의 긴축 분위기를 던지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냉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가는 지속성 있는 장이라면 갑자기 급냉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경제 상황이 둔화되는 거, 침체되는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제 생각들이 공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볼까요? 서울 아파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300건입니다. 9월 달 거래가 현재 1,300건 왔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럼 맨날 듣던 얘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521건 뭐 이랬는데 8월 달에 거래량이 6,194로 20% 정도, 25% 정도 돼요. 25% 급감합니다. 25%만 급감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9월입니다. 9월이 지금 9월 말일까지 1,300건이고 10월 말까지 신고를 받는데 보통 2배 이상을 잘 안 넘거든요. 2배 더하면 2,600건입니다. 그러면 8,000, 7,000, 6,000 가다가 2,000건으로 떨어지면 기억을 더듬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1,200대. 예전에 그 심리 완전 바닥일 때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히 내려오는 게 좀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위험하다는 거는 시장이 급히 내려오면 매수자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경제 전체가 부담이 되거든요. 차근차근히 어느 정도씩 내려야 되는데 좀 그런 신호가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 드렸죠. 9월 22일 거준 기대량 감사했고 8월 달에 9월 거래량 급감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미 한 600개밖에 안 나왔고 22일 날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700개 정도 됐죠. 670개에서 1300개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2배인데요. 보름 동안에 2배면은 이게 또 2배 하면 결국은 2600건이거든요. 갑자기 많이 변하죠. 그런 상황인 거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 지점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이 지점이 이 바닥선입니다. 그러면 쉽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급하게 올라갔다는 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 가격이 아직 호가를 받치고 있는데 가격이 호가를 받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고요? 아니면 더 받고 싶어서?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집 보러 오는데 계약은 안 될 겁니다. 계속 앞으로. 그러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추석 이후로. 물론 8월 중순부터 그 조짐은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9월 초부터는 대출이 거의 끊겼습니다. 문의 자체가 안 옵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죽은 거예요. 이 거래량 급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보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거래량 급감하는데 매물은 또 급증한다. 2023년도 하반기가 좀 다른 모습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는 거래량이 급감한데 매물이 급증하는 건 아니었어요. 완만히 증가했거든요. 그게 좀 특이한 모습이고, 현재 가격이 저는 정상적 가격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 연말하고 내년 초가 중요합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이제 12,000세대 입주하잖아요. 이게 벌써 들썩서 몇천 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수요자들이 막 붙어줘가지고 적어도 한 5,000건 이상의 매물로 매매나 전세로 나올 텐데, 조합원 물량 거의 빼면 거의 대부분이 전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조합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인데, 중요한 건 무조건 지금까지 고점 찍었던 게 다 좀 조정받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고, 다시요. 지방에 3기 신도시 분양이 12월에도 시작되고 연말에 하고 내년 초에 1만 가구가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1만 가구면 5만 가구, 6만 가구 하는 것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1만 개 할 수도 있고 2만 개 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의지예요.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최근에 하는 총재의 강경한 태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나 그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 김병하 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이 워딩들이 예전하고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죠. 실수요자 보호하는데 원래 규제 긴축은 들어간다. 이거 아주 픽스예요.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갔다가는 정말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급격하게. 그걸 이미 다 인지한 거예요. 정부나 금융당국자들이. 여러분은 뭐 계속 저랑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상황 파악을 하셨지만 이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워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우리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느끼고 있고 이제 금융당국자들도 느끼고는 있었는데 약간 발등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이게 액션이면 정말 기가 막힌 건데 그때 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너무 심하니까 이 가계 폭등이. 그래서 보시면 바와 같이 열흘 전이에요. 여기 10일 전인데 아실 아파트 자료인데요. 매물 급증 서울 전역에 10일 만에 5에서 11% 엄청난 물량이죠. 열흘 만에 5에서 11%가 올랐어요. 매물이. 이 세종 서울이 제일 6.1%, 6.2%, 6%. 저 뒤에 가면 11% 늘었어요. 그러니까 온 데가 지금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했어요. 9월 18일 7만 9천 건. 이 뒤에 가면 여기 부산 대구인데 6% 7%대인데 저 밑에 17위 전 시도 17개 시도 이걸 나눠보면 여기 보면 제주는 11%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7, 8% 가까이 다가갑니다. 중요한 건 열흘이란 기간에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몇 달은 이제 조정 국면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부 변수가 터지면 크게 이제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안 터지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인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여기 급증하잖아요. 매물이. 총 매물이고요. 요거는 84,576건. 전 고점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예전에 최고점일 때 여기 85,000건 한번 찍었거든요. 지금 다시 85,000건 합니다. 아니, 올해 그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해가지고 물건이 엄청 소화됐잖아요. 몇만 개 소화됐잖아요. 서울에 6천, 7천, 8천만 해도 벌써 3만 개, 3만 개 가까이가 상만 개 없어졌는데 어디서 3만 개가 다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 언론 기사에서 뭐 매물이 모자르니 쫄니 이런 정말 그 가치 없는 기사를 쓰는 기레기님들은 자중해 줄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 분들 나중에 복 받을까요?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팩트를 그대로 얘기해야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매물이 지금 계속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잠시 줄고 늘잖아요. 전체 비우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기준점이 어딥니까? 예전에 비해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집을 막 더 많이 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한 팩트를 보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요 전세 매물, 그리고 월세 매물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장이 아주 특이한데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둔촌주거 12,000 가구가 가세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런 현상은 쉽지 않은 현상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매물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 전세도 증가하고 월세도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이때가 좀 조정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에 대한 큰 피로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격에 대한 피로감만으로도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매물 입주 물량 모자라다고 그렇게 뭐 언론들 땡땡사 뭐 이런 데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자, 그리고 9월 30일 기준에 강남 3구, 4구하고 마영성의 매물 추이를 보겠습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남 4구가 뒤에 있는데 잠시만요. 강남 4구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남 4구 시장 방향은 둔촌 모두 다 지금 예전의 고점을 좀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달았고 마용성은 아시겠지만 강남보다는 조금 저평가 가격이 좀 더 낮으니까 이 강남에 못 들어가는 실수요나 투자 수요들이 요번에 이제 마용성에 많이 모였어요. 몰려가지고 강남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강남을 넘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마용성의 이제 밀집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포 용산은 지금 뭐 강남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끊기 시작했죠, 거래가. 아니나 다를까
매물이 급증합니다. 다시 이렇게. 그리고 용산구가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거의 고점에 다다르긴 다다랐고, 여기도 다시 한번 예전의 물량으로 향해서 가는데, 이 두 지역은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입주로 인해서 서울의 시장의 변화가 강동 구발에서 또 은평구도 좀 들어오는 게 있고, 동대문구도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동대문구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좀 꽤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조금 시장을 좀 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수원 영통구하고 성남 분당구, 광명시 이렇게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이 분당은 아직 힘을 쓰고 있습니다. 3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때문에 힘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게 뭐냐면 광명시입니다, 여러분. 광명시를 보면은 난리 났었죠, 한때 과천하고. 과천은 워낙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고 매물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버티고 있고, 광명은 다시 매물이 급증을 해서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최고치를. 그래서 광명시 매물 급증 현상에 대해서 조금 광명에 좀 생각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은 다른 데인데요. 김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 불타올랐잖아요. 그럼 이 빨간 게 이제 유의합니다. 고양 일산 서구인데요. 여기도 이제 일기신도시 그 선도지구에 대한 어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급증을 해요. 묘하죠. 이것도 고점을 넘었어요. 근데 분당은 아직 고점을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도 조금은 입지가 더 일산보다는 강남에 가깝다 보니까 버티고 있지만 이 추세는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역대 최다 매물이 지금 찍혔습니다. 최다 매물이. 광명시 주의하시고 나머지도 패턴 다 똑같죠. 요번 4, 5, 6, 7, 8 상승기에 매물이 좀 쭉 줄고 뺐다가 다시 쭉 쏟아납니다. 중요한 건 매물이 주는 데다가 그러면 한 3만 개가 거래되고 이 수도권도 한 10만 가구 이상이 거래가 됐는데 10만이 뭡니까? 한 20만 가구 이상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물건들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 팩트를 아시면 이게 시장에 언론 이렇게 휘둘리는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다시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위적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출 정책 금리 그 2%짜리 써가지고 이 높은 집값을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전가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지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벌써 2019년부터 4, 5년 흐르다 보니까 아기들이 크시거나 뭐 초등학교 입학하시거나 이렇게 신혼부부나 특별한 분들은 그냥 뭐 소위 말로 뭐랄까요, 그냥 지르죠. 좀 부담되더라도. 좀 조심하시면 최근에 무슨 어느 연예인 하나가 24억 자산가를 잃었다 이렇게 코미디언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오피스텔 뭐하고 빌라 2개하고 뭐 이렇게 갖고서 뭐 부동산이 4개가 건이 있는데 이자 비용을 600만 원을 냅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면 여러분 이 3%짜리면 1억이면 300이잖아. 1억이면 3%면 10억이면 한 300만 원 내잖아요. 그럼 20억이면 600 되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말이 24억 자산가지. 원래 시드문이 얼마 있나? 속 보이지 않습니까? 5억, 10억 잘하면 10억 있을 것 같습니다. 10억 있으면 10억에 이자면 4%면 400만 원인데 이자를 600만 원 낸다 그러면 버는 거 거의 다 낸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걸 또 자랑한다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매수 심리가 5주째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서울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선이 뭐 급하게 내려오죠. 매수 심리가 여러분 30 요 정도만 내려오면요. 30이면요. 매도자가 한 7, 80%가 매도자가 많고 한 3%, 5%, 10%만 매수자가 많고 나머지는 비슷한 거예요. 시장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뀔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반기에. 2022년도도 내려와서 막 요맘때 왔잖아요. 그럼 여기 조금 올라왔어요. 여기 기어 보면.
그럼 얘가 좀 더 내려와서 이 정도 오면 위험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내려와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인데 여기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정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20-30% 하락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다시 한번 영상 올릴 텐데 지금 제가 2-3년 전부터 말씀드릴 때 분명히 3-40% 조정 온다 그랬고 왔었고, 그리고 정부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을 세게 하면서 회복을, 특히 서울은 회복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일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틀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다만 둔촌중공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되는 분은 들어가시라 그랬고 무리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펌핑 돼 가지고, 물론 이 건축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본 바람에 정부가 일단 정책을 잘못 쓴 거를 제가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 구하고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제가 예측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부담이 되고 너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상황 잘 체크하셔서 접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9월부터 본격적 거래 급감, 매물은 급증하는데 거래가 급감한다. 거래 급감 속도가 2023년도 특례보금자 이론 때는요 3,900건 4,000건 찍고 한 10%밖에 거래가 줄질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조건부 전세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심하게 제어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트리거만 닿아도 터질 것 같은 게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가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그만 트리거가 와도 시장이 반응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트리거가 영원히 안 나오나요? 우리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좀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의 효과가 이제 시작될 텐데, 효과라는 게 이제 하방 효과입니다. 물건 12,000세대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둔촌중에 12,000세대는 다 지어진 거잖아요. 지어진 거고 전세든 뭐든 이동이 생길 겁니다. 이동이 생기는데 이 여파가 송파까지 갈지 강남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서울까지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세게 올 수도 있다. 게다가 9월부터 이미 3,000세대가 그 일대에 입주하고 있고, 또 연말에도 또 입주하고 있고, 내년 1, 2, 4, 5, 6월에 또 서울에 꽤 많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 변화, 이게 시작은 둔촌중에 시작돼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께서 계속, 요즘 제가 한은 총재분님한테 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조금 비판하고 유감이 많았는데 요즘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은 총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쓴 논문들이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거든요. 국가 경제에 있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워딩들이 어쩐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세시다. 이거 F4 그 경제수장회의에서 뭔가 일이 있다. 그리고 무디스의 경고가 한국투자증권이 정말 큰 회사인데요. 신용 강등당했습니다. 예전에 경고마다가 요번에 또 강등당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도 약간 언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대출 정책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투기판이 되는 걸 막는다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투기판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정책을 걷어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번 정부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론 이거 펑펑 날리면서, 거기다 정책금리 2% 날리면서 3% 이거 날리면서 젊은이들이 또 중년 무주택자분들, 이분들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시는 분들 꽤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분명히 여기서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시장 이 부동산 때문에 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 특히 서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회사가 갑자기 많은 게 부도가 나면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죠. 저도 연착륙을 원합니다. 그런데 연착륙은커녕 펌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 전세 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영상도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이번 시장은 하반기 시장은 무조건 조정장인데 어떤 외부 변수가 오거나 우리 내부에서 제조업이나 자영업자 또 연체울 뭐 증권사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스무스하게 연착륙이 되면 천만다행이고 안 될 경우에는 좀 세게 한번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한 주도 날씨가 이제 이상하게 늦더위가 있어가지고 좀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거 뭐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뭐 좋은 마음으로 사시면 행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전세 월세 사는 게 어쩌면 거주하는 것보다 행복한 경우도 있는 또 사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